43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균질의 주목적을 묻고 있는데요. 균질이라고 하는 공정은 우유 안에 있는 지방구를 기계적으로 미세화를 하고 그리고 지방구의 크기를 작게 분산하는 공정을 우리는 균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균질의 주목적이 아닌 것을 물었고 주목적이 아닌 것은 살균과는 관련이 없죠. 1번에 있는 것, 지방구의 분리를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크림층 형성을 방지한다 라고도 같은 말이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크림화 방지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지방구의 크기를 작게 분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다르게 또 얘기하면 지방구의 미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음은 46번으로 가볼까요? 정미에서 도정률, 정백률을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미에서 공부를 하실 때 도정률과 도감률을 구분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도감률이라고 하는 것은 현미 중량에서 도정미 중량을 뺀 거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겨층을 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도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도정미 중량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도정률에 대해서 물었고요. 여기서 도정률은 현미량 분의 정미량이 되겠죠. 참고로 현미에서 겨층이 차지하는 비율은요. 8%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감률은 10분도미가 8부터 시작을 해서 0까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도정률 같은 경우는 현미 전체 중에서 8%를 뺀 92%부터 해서 현미는 100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7번을 한번 볼까요? 동결건조 원리를 묻고 있습니다. 동결건조라고 하는 것은요. 수분을 동결을 시키죠. 수분을 동결을 시키고 감압을 하면 고체 상태인 얼음이 기체 상태, 수증기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승화에 의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건조하는 방법이 동결건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번 문제를 보시죠. 가당연류에서 예열을 하는데 예열의 목적이 아닌 것을 찾고 있는데요. 아닌 것 보시면 4번이죠. 단백질에 적당한 변성을 주어서 제품의 농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5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분에서 가수분해 정도 D값에 따른 변화가 바르게 설명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D값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당화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분모에는 고형분을 넣고요. 분자에는 직접 환원당, 포당으로 표시한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두게 되는데요. D값이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분의 가수분해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이 포도당 함량이 그만큼 많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D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르게 설명된 것을 물었고요. 바르게 설명된 것은 1번이죠. D가 증가할수록 포도당 함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점도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D가 증가할수록 감미도는 높아지고요. 그리고 D가 증가할수록 삼투압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D값이 증가할수록 결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57번 문제를 보시면요. 건제품과 그 특성 연결이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틀린 것은 1번인데요. 동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동결을 반복을 해서 말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문제는 60번을 한번 볼까요? 옥수수 전분 제조 공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들 중에 기름을 얻는 데 쓰이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쓰이는 것은 기름과 관련된 것은 배아죠. 지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아를 기름을 얻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죠. 종피라고 하는 것은요. 종자 주위를 덮는 피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4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유에서 살균 여부를 판정을 하기 위해서 적당한 방법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유 살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은 포스파타제 테스트죠. 포스파테이즈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영어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한 번씩 영어로 보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D값 43번으로 한번 보시죠. D값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고요. 보기 설명 중에 옳은 것은 2번이죠. 주어진 미생물을 일정 온도에서 90% 사멸시키는 데 필요한
가열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표현은 이렇게 하거든요. 뒤에 110도씨는 10이라고 표현을 예를 들어 한다면 이것은 110도씨에서 식품을 가열하면 미생물이 처음 균수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90% 사멸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10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시간은 분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46번으로 가서요. 문제는 수산바이오식품이 아닌 것을 묻고 있고요. 여기서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죠. 수리미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고기 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묵 만들 때 보이는 그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육에 소금을 첨가하고 차가운 상태에서 고기 가리를 하게 되면, 간다는 소리죠. 가리를 하게 되면 염용성 단백질인 미오신과 액토마이신이 용출이 되죠. 그래서 발효식품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다음은 4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문제는 지방의 산패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여기서 아닌 것은 VBN이죠. VBN 같은 경우는 휘발성 염기태 질소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육류의 신선도를 측정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시면요. 크레이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초기 산패를 측정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산패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것 중에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 산패를 하기 위한 것이니 맞죠. 다음으로 과산화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유지 1kg에 생성된 과산화물의 밀리그램 당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역시 초기 산패를 알기 위한 방법입니다. 유지가 초기 산패가 일어나게 되면 과산화물가는 높게 나오죠. 그런데 산가가 진행되어서 오래된 유지의 경우는 오히려 과산화물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물가는 초기 산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TBA가 같은 경우는요. 산패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 중에 말론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말론알데하이드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요. 지시약으로 TBA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TBA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패가 진행됨에 따라 TBA 값은 계속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산패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 여러분들이 VBN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51번으로 가볼까요? 51번에 보시면 수분 활성도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고요. 분자량이 주어졌습니다. 물질은 소금인데 48% 소금을 함유한 수용액이죠. 수분 활성도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계산식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분자량은 NaCl의 분자량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물의 분자량이죠. 물의 분자량 같은 경우는 18이 되고요. 그리고 수용액 소금이 48%를 함유한 것이니 물은 52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0.78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 55번 문제를 볼까요? 통조림을 제조할 때 탈기라고 하는 공정이 있는데 그 목적이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통조림의 경우에는 통조림의 내용물을 병입을 하고 그리고 탈기 공정을 거치고 뚜껑을 닫고 살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탈기라고 하는 공정을 하는 것은 유리산소의 양을 적게 해서 호기성 세균의 발육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죠. 다음으로 57번으로 가서요. 유지의 공정 중에 윈터링 또는 윈터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탈납이라고도 하고요. 유지가 저온에서 굳어져서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고체 지방을 석출, 분리해내는 과정이고요. 샐러드에는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삭바삭한 성질을 부여하는 공정이랑은 거리가 멀다고 보셔야 되죠. 다음은 58번 문제로 가서요. 액란을 건조를 하게 되는데 액란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란을 건조를 하는데 품질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공정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조난을 만들게 되면요. 저장성은 올라가는 가공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건조 처리에 의해서 품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주로 일어나는 문제가 갈변이 된다는 것이고요. 갈변이 되는 문제는 남백 안에 있는 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질 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공정 중에 하나가 그 당을 제거하는 것이죠.
당을 제거하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탈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4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유에서 초고온 살균법의 멸균 조건은 다음 조건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초고온 살균법의 조건은 130에서 150도씨에서 0.5에서 5초 정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다음으로 46번으로 가서요. 수산 건제품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인데요. 백원 풍미라고 하는 것은 불을 쬐어서 말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번은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건제품 종류와 처리 방법을 그때그때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1번으로 가서요. 과일 주스에서 혼탁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혼탁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펙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진 주스를 제조하려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효소가 뭐냐 하면 이 펙틴을 분해하는 효소, 펙티네이즈라고 하는 분해 효소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54번으로 가볼까요? 식물성 유지를 제조해서 효소 첨가 공정을 거치며 경화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수소 첨가가 주된 목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수소 첨가를 할 때 우리는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촉매로 사용을 하는 것이 니켈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산화 안정성을 좋게 한다는 것이죠. 산화 안정성을 좋게 해서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이 외에는 냄새나 풍미를 개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화치라고 해서 고소한 맛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55번에 가면요. F값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F값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어떤 균이 250도에서 살균 시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F의 250도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게 된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균이 250도에서 살멸되는데 1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다음으로 60번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마가린 제조 공정에는 있는데 쇼트닝 제조 공정에는 없는 공정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가린 같은 경우는 유지 함량이 80% 이상이고 쇼트닝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100%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가린 같은 경우는 유지 함량이 80% 이상이면 나머지는 수분이나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린의 경우에 필요한 공정은 유화 공정이 필요합니다. 유지와 다른 성분들을 섞어주는 공정. 그래서 6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